형제들, 누가 알겠어요? 하이브리드를 산 사람들 대다수가 3년도 안 되어 후회로 미쳐버렸죠. 더 놀라운 건 차가 고장난 게 아니라 그들이 선택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실제 생활 패턴과 전혀 맞지 않아 완전히 잘못 샀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아무도 미리 경고를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 계약서도 서고 대출도 다 끝난 뒤라 현실이 강타에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속임수 없이 혼다, 토요타, 현대라는 하이브리드 3대장을 직접 비교해봅니다. 딜러의 궤변이나 홍보물의 꾸밀 없는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진짜 공학적 내용과 실제 유지비, 그리고 4S 매장에서 서명하기 직전 꼭 확인해야 할 핵심 데이터만 전달할게요. 어떤 하이브리드가 종이 위에서는 천재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 집 차고 앞에서는 얼마나 훌륭한지 명확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두 가지 답이 은하계만큼 차이 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화면을 멈추세요. 핵심 포인트는 세 번째 브랜드인 현대가 혼다와 토요타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감동을 줬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완전히 반전되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루한 말 빼고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혼다부터 짚어볼게요. 2026년식 CR-V 하이브리드는 이 등급에서 가장 위험한 모델로 꼽히는데 많은 사람이 차를 보다가 완전히 헷갈려해요.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서명하고 차를 인수해도 정확히 무엇을 샀는지 모릅니다. 핵심은 CR-V 하이브리드의 작동 원리가 당신이 생각하는 하이브리드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 개가 아닌 두 개의 모터를 사용하며 가솔린 엔진과 바퀴의 연결 방식은 토요타 동급 모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릅니다.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죠. 쉽게 말해 평소에 시내를 다니거나 교통체증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장을 보러 갈 때 CR-V 하이브리드의 가솔린 엔진은 바퀴에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엔진은 백그라운드에서 발전기처럼 작동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가 모터를 구동합니다. 차를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내량그 모터입니다. 쉽게 말해 시내에서 정차와 출발을 반복할 때 당신은 기본적으로 전기차처럼 운전하고 있습니다. 가솔린 엔진은 뒷전에서 별일 없이 윙윙거리며 배터리에만 전력을 보충해줍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클러치가 잠겨 가솔린 엔진이 바퀴를 직접 구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설계는 토요타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장점은 시내 주행 시 순수 전기차처럼 매끄럽고 조용하며 반응이 매우 빠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이브리드처럼 엔진의 윙윙거림이나 엔진 소리와 속도가 맞지 않아 발생하는 고무줄 같은 느낀 점은 없습니다. 만약 매일 아침 출퇴근길에 교통체증에 갇힌다면 이런 차이는 정말 뚜렷합니다. 첫 1km를 달리기만 해도 편안함이 극에 달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CR-V 하이브리드의 시가지 연비는 공식적으로 약 40마일 갤런 약 5.88L 100km, 고속도로는 34마일 갤런 약 6.92L 100km로 표시됩니다. 조종합 연비는 약 37마일 갤런 약 6.35L 100km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시가지 연비 공식 데이터가 실제 주행에서도 정확하게 달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중모터 시스템이 에너지를 회수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가속 페달을 살짝만 놓아도 에너지 회수가 시작되어 조금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총 출력이 204마력으로 토요타 RAV4 하이브리드와 스펙이 똑같지만 운전감은 완전히 다릅니다. 혼다는 저속 구간에서 더 강력하고 직관적인 동력을 발휘해 페달을 밟는 순간 반응이 바로 옵니다. 이는 모터 토크가 즉각적으로 폭발하기 때문이며 가솔린 엔진이 천천히 회전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부분의 시간을 시속 45마일 톤 약 72km 이하로 주행하신다면 CR-V 하이브리드를 말씀드리자면 아마도 이 세 차 중 일상용도로 가장 적합한 모델일 것입니다. 일상용 차량을 찾는 분들에게는 바로 추천하지만 저는 잠시 멈추고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 문제로 댓글란이 폭주했습니다. 영상의 흐름을 위해 이 문제를 숨기고 여러분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는 연료 인젝터의 함정입니다. 일부 CR-V 하이브리드 소유자들 전체가 아니라 반박 금직은 이미 직분사 시스템의 문제, 흡기 밸브 탄소 침적, 그리고 인젝터의 조기 고장을 보고했습니다. 혼다는 이에 대해 대규모 리콜을 단행하지 않았으나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더라도 확실히 피할 수 없는 공통 결함입니다. 소유자 포럼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에드문스 같은 자동차 전문 매체에서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여러 모델과 연도에서 모두 이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개별 사례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 진심 어린 조언은 CR-V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신다면 구매 후 6만 7만 마일 약 9.6만 11.2만 킬로미터 시점에 인젝터 관리를 받고 미리 예산을 세워 작은 메모장에 적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3년 뒤에 이 문제로 당황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것이 이 차를 타면서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주류 리뷰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평상시에는 별 쓸모가 없어 보이다가 위기 상황에서 당신을 발끝까지 뛰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비 타이어 혹은 아예 예비 타이어가 없는 것입니다. 이 등급에서는 혼다는 이 부분에서 절대 가장 터무니없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많은 CR-V 모델에서 예비 타이어를 아예 제거하고 그 대신 작은 튜브의 칸통과 소형 공기 펌프만 제공합니다. 끝입니다. 정말로 끝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요? 타이어에 작은 못이 박혀 튜브액이 수리 공장에 도착할 때까지 버텨줄 수는 있지만 만약 잘못해서 구덩이를 타고 서스펜션 암이 파손되었다면 튜브액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됩니다. 당신은 견인차를 불러야 할 뿐 배우 다른 길은 없습니다. 순전히 끔찍한 상황입니다. 당신이 농촌에 살거나 장거리 교회 운전을 자주 한다면 뭡니까? 입니다고 하인디를 나는다. 2년도 써야 그리드마이가. 하이나들라면 이슬이 듣고 하이드는. 아리아데 마루가 시비다 그니타 파란 익숙한자데. 뱅게든 가이게나 이 타월드거나 리드해. 하네 기스네 띠시다다. 로자. 단바스다링이 너타리단드라다. 완사게나 센다게 사네슨. 지나베게나 데겐 어이서주 정티서리나. 옌스링가 나게에서 하나스. 얘는 아까 자다를 라게다 말하자 스팅이다 빠져있다.
이 두 데이터로 RAV4를 압도합니다. 후석발 공간도 훨씬 더 넓어 어른들이 장거리 운전에도 편안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만 타는 게 아니죠. 혼다의 실내 공간 설계는 정말 훌륭합니다. 타자마자 널찍하고 답답하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기술 사양도 훌륭해 2026년형 CR-V 하이브리드에는 혼다 최신 9인치 터치스크린이 탑재되어 반응이 빠르고 인터페이스가 깔끔하며 무선 칼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기본 사양입니다. 혼다 센싱 안전 시스템도 추가 비용 없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많은 구매자들이 이렇게 듣고는 제가 말 좀 끊기네요. 혼다가 최근 너무 엉망입니다. 차 안의 물리적 버튼이 모두 터치 센서 패널로 바뀌었어요. 진짜 회전 노브는 점점 줄어들고 온도 조절할 때도 화면을 내려가서 터치해야 합니다. 어떤 운전자들은 운전 중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어요. 만약 당신이 고개를 숙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서 히터 버튼을 조작하는 타입이거나 운전 중 시선을 도로에서 떼고 화면을 터치하는 걸 싫어한다면 구매 전 반드시 차에 타고 직접 경험해보세요. 운전석에 20분 앉아 운전하는 척 해보고 이런 조작 방식이 내게 맞는지 확인하세요. 산 후에 후회하지 마세요. 이제 가격 이야기를 해볼게요. 2026년형 CR-V 하이브리드의 루먼 모델인 EX 버전의 시작 가격은 약 42,000달러, 한화 약 320만 원이고 최상위 투링 버전은 최대 51,000달러, 한화 약 3,67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가성비 자체는 괜찮은 편입니다. 특히 매일 출퇴근을 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시내에서 운전한다면 아주 적합하죠. 하지만 사용 비용과 관련된 두 가지 포인트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속지 않도록요. 첫째, 이 듀얼 모터 시스템은 기계 구조가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혼다가 이전 세대 모델보다 많이 개선했다는 건 사실이며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 사용 데이터, 예를 들어 10년, 15년, 20년을 주행하거나 수십만 킬로미터를 달린 후의 성능은 아직 토요타만큼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토요타 하이브리드의 평판이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이죠. 둘째, 중고차 가치입니다. 켈리 블루북 데이터에 따르면 CR-V 하이브리드의 중고차 가치는 RAV4 하이브리드보다 떨어집니다. RAV4 하이브리드는 3년 주행 시 원래 가격의 오히려 8%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듣기엔 많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5년 뒤에 차를 바꾸면 이는 수천 달러의 차이가 됩니다. 실제로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차를 바꿀 때 그 아픔을 실감하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는 하이브리드계의 최강자인 2026년형 토요타 RAV4 하이브리드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이 차는 지금까지도 동급 모든 하이브리드 차량의 기준점입니다. 쉽게 말해 다른 하이브리드가 좋은지 아닌지는 무조건 이 차와 비교해야 하죠. 하지만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토요타는 광고에 절대 밝히지 않는 내용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파헤쳐드리겠습니다. RAV4 하이브리드는 토요타가 말하는 eCVT를 사용합니다. 전체 명칭은 전자제어 무단 변속기입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이름은 순전히 사람들을 오도하고 한 번씩 또 한 번씩 속이는 용어입니다. 오늘 제가 현장에서 바로 사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흔히 접했던 벨트식 CVT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미끄러지기 쉽고 과열되기 쉬우며 9만 킬로미터를 주행하면 고장나 고속도로 변해 버려지고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는 저질 CVT는 아닙니다. 토요타는 그런 속임수를 쓰지 않습니다. 토요타의 이 시스템 핵심은 행성 기어 세트라는 것입니다. 이는 서로 맞물린 여러 개의 기어로 구성되어 있어 작동 시 마찰력이 거의 없고 벨트나 클러치판도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내구성이 극대화되어 쉽게 손상될 부품이 거의 없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변속기 내부 부품들은 서로 마찰하며 열을 발생시키고 결국 마모되어 폐기되지만 토요타의 행성 기어 세트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는 부품 간의 치열한 경쟁보다는 기어 사이의 정교한 수학적 조화에 가깝습니다. 이 시스템을 연구한 엔지니어들은 이것이 동력 전달 시스템에서 거의 자급자족에 가까운 존재라고 평가합니다. 모터와 내연기관의 토크는 이 행성 기어셋을 통해 완벽하게 융합되어 매우 매끄럽게 작동합니다. 컴퓨터는 매 밀리초마다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얼마만큼의 전력과 연료를 사용하고 각 바퀴에 얼마나 많은 동력을 배분할지 결정합니다. 내내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으며 그저 운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공학적 설계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일본의 택시는 공장 출고 상태의 동력 전달 시스템을 30만 킬로미터 이상 운행해도 여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애리조나의 렌터카 수천 명의 운전자가 혹사시켜도 여전히 튼튼하고 절대 고장나지 않아요.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차는 없죠. 단점을 알려주지 않으면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RAV4 하이브리드 소유자 상당수가 한 가지 문제로 미칠 정도입니다. 바로 급가속할 때 나는 엔진 소음이죠.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CVT는 전통적인 변속기와 달라 고정된 기어가 없어요. 발을 툭 밟으면 가솔린 엔진 RPM이 순간적으로 최고치로 올라간 뒤 차가 계속 가속해도 그 RPM을 그대로 유지하죠. 그래서 엔진이 우우하고 계속 울리는 겁니다. 운전자들은 이를 고무줄 효과라고 부릅니다. 차는 계속 앞으로 질주하지만 엔진 소리는 그대로여서 마치 소리를 지르는 듯 하다가 가속 페달을 놓아야 멈춥니다. 솔직히 말해 이 현상은 기계 자체에 해가 되지 않고 위험하지도 않으며 토요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설계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내 소음에 예민하시다면 장거리 운전 중 이 윙윙거리는 소음이 미치게 할 수도 있고 들을수록 더 짜증이 날 것입니다. 저는 많은 레비스 소유자들에게 물어봤는데 어떤 이는 일주일 만에 익숙해졌다고 하고 어떤 이는 5년을 탔음에도 매일 이 소음을 느끼며 참기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구매 전에는 반드시 엑셀을 3개 밟아보고 스지능 받아들일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이 차의 신뢰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반박조차 불가능합니다. 소비자 리포트는 매년 이를 해당 등급 최상위 신뢰성 차량으로 선정했고 실제 소유자들의 사용 데이터 역시 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인한 막대한 수리비가 예상되지 않으며 구매 시 마음 한결같이 편안함을 얻게 됩니다. 차 관리에 대한 걱정은 완전히 떨쳐버리고 오직 운전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연비 성능 역시 뛰어나 EPAO 미국 환경보호청과 RAV4 하이브리드의 평균 연비를 1갤런당 40마일 약 5.88km로 발표했으며 실제 도로 주행에서는 복합 조건에서 1갤런당 37-39마일의 실적을 보입니다. 약 100km당 6.03도 6.35L로 공인 연비와 실제 연비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하이브리드는 실험실을 벗어나면 연비가 급격히 나빠지는데 토요타는 이를 현저히 낮춰 정말 성실하게 접근했습니다. 쉽게 말해 보이는 그대로이며 속임수는 없습니다. 특히 사륜구동 시스템도 주목할 만합니다. 토요타는 후륜에 독립 모터를 탑재해 전륜 동력계와 완전히 분리했고 동력 전달축에 없어 시스템이 가벼우면서도 연비가 우수하며 악천 후에서도 제 성능을 충분히 발휘합니다. 중서부, 북동부, 태평양 연안 북부 등 눈과 비가 잦은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특히 유리합니다. 이 사륜구동 시스템은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차창 스티커에 AWD 마크를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날씨가 나빠질 때 실제로 충분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트렁크 공간도 말씀드리자면 뒷좌석을 접지 않았을 때는 약 37.5 입방피트, 약 1.06 입방미터, 접었을 때는 약 69 입방피트, 약 1.95 입방미터입니다. 이 수치는 동급에서는 괜찮지만 최상위는 아닙니다. 뒷좌석에 성인 2명이 타기에는 매우 편안하고 단거리라면 3명도 무리 없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키가 큰 사람은 머리 공간이 약간 좁다고 느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아니며 사용에 지장이 없습니다. 2026년형 LV4 하이브리드는 토요타의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으며 화면이 더 커졌습니다. 우선 칼플레이와 애드로이드 아우토는 모두 기본 사양이며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 운전 보조 시스템도 추가 비용 없이 완전 버전으로 제공됩니다. 또 하나 눈에 띄지 않지만 특정 계층에게는 매우 중요한 작은 디테일이 있습니다. 에어컨 제어는 여전히 실제 노브와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난방을 더 강하게 하고 싶으면 노브를 돌리면 되고 풍속을 줄이고 싶으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메뉴를 뒤적거릴 필요도 없고 마치 아이패드를 쓰듯 운전 중 화면을 내려다 터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천하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특히 노년층 운전자들에게 더더욱 그렇죠. 이 점이 정말 훌륭합니다. 저는 이 연령대 분들이 자주 말씀하시길 고속도로에서 당황하며 터치스크린으로 에어컨을 조작하는 순간에야 비로소 물리 버튼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질을 높이는 디자인입니다. 가격은 기본형 RAV4 하이브리드를 동급 차량 중 가장 높은 재판매 가치를 유지하는 모델로 일관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차 중 하나입니다. 5년 사용 비용을 계산해보면 차량 구매비, 유류비, 유지보수비, 감가상각비를 포함했을 때 RAV4 하이브리드가 표면 가격보다 훨씬 경제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단점도 뚜렷합니다. RAV4 하이브리드의 가속력은 폭발력이 전혀 없어 엑셀을 깊게 밟아도 그럭저럭 할 뿐이지 자극적이지도 않고 운전 재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가 버전의 실내 소재는 동급 경쟁차에 비해 떨어집니다. 2026년에 업그레이드 된다고 해도 토요타의 차량 시스템은 혼다나 현대의 동급 모델만큼 질감이나 반응 속도가 뛰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렇습니다. RAV4 하이브리드를 사는 사람들은 이런 점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이 차를 사는 이유는 스릴을 찾거나 화면을 만져보는 게 아니라 마음 편하게 쓰기 위함입니다. 매일 운전해도 믿고 탈 수 있고 몇 년 동안 고장 없이 튼튼하게 타도 됩니다. 결국 깨닫게 되지만 화면 반응 속도나 가속력보다는 이런 꾸준한 신뢰성이 진짜 핵심입니다. 이제 현대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비교에 꼭 넣으라고 조른 브랜드이자 제게는 가장 놀라운 선택지로 단연 최고입니다. 2026년형 현대 투싼 하이브리드와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토요타 혼다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데 차별화된 경쟁을 내세웁니다. CVT 변속기는 아예 쓰지 않죠. 혼다식의 쌍모터 직렬 하이브리드는 쓰지 않고 현대는 1.6L 터보차저 4기통 엔진을 바로 장착하고 제대로 된 6단 자동 변속기와 통합 모터를 더했습니다. 이것이 엔지니어들이 말하는 병렬 하이브리드 구조입니다. 간단히 말해 가솔린 엔진과 모터가 힘을 합쳐 동시에 바퀴를 굴린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솔린 엔진은 거칠애용 발전기가 아니라 변속기도 벨트식 CVT가 아니라 실전 기어가 달린 제대로 된 변속기입니다. 운전 감각은 RAV4나 CRV와는 완전히 다르네요. 바로 이 6단 자동 변속기 덕에 엑셀 반응을 매우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해줍니다. 페달을 밟아 가속하면 기어가 바뀔 때 그 충격도 명확히 느껴지죠. 소리 역시 일반 가솔린 차와 다를 게 없습니다. 평소 내연기관 차를 타고 CVT 변속기가 너무 이상하고 시끄러워서 불편했던 분들에게는 현대의 이 시스템이 처음부터 친숙해서 전혀 적응할 필요 없이 마치 예전 차를 타듯 편안합니다. 게다가 이 터보 엔진은 저속 토크를 충분히 발휘합니다. 토요타나 혼다도 따라할 수 없는 이 구동 시스템은 출발 시 확실한 동력 폭발감을 느끼게 하며 운전하면 힘이 넘치고 지체하지 않아 스포츠감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만약 차를 살 때 주행 감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엑셀을 밟는 순간 반응이 바로 온다면 현대의 이 기술은 토요타와 혼다와는 차원이 다른 경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합니다. 연비 측면에서 투싼 하이브리드의 복합 연비는 갤런당 약 38-39마일, 약 100km당 6.036.19L로 실제 주행 시 RAV4보다 약간 낮습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더 큰 3열 좌석 모델입니다.
평균 연비는 주행거리당 약 34서 36마일, 100km당 6.53도 6.92L 바이오미터. 권운급 차량 대비 결코 뒤처지지 않는 훌륭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함정이 숨어 있으니 주의하세요. 현대의 두 터보 엔진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려면 95옥탄 이상의 프리미엄 휘발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유가 수준에서 장기간 고가율을 주유하면 수만 킬로미터 주행 시 비용 차이가 상당한 지출이 됩니다. 이는 실비이므로 차량 구매 전 반드시 유지비로 고려해야 하며 기름을 채울 때 후회하지 않도록 미리 계획하세요. 현대는 사륜구동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로 경쟁력이 빅디화됩니다. 트렁크 공간은 약 71 입방피트, 약 2.01 입방미터 정도입니다. 가끔 많은 사람을 태우거나 집에서 아이들을 자주 모아서 합승해야 한다면 산타페 하이브리드의 세 번째 줄 좌석은 RAV소와 CRV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실용성이 압도적입니다. 기술 사양 측면에서 솔직히 말하면 현대가 이 세 브랜드 중 가장 치열합니다. 2026년형 투싼과 산타페 하이브리드 모두 초대형 곡면 디지털 코크핏과 반응이 매우 빠른 중앙 터치스크린을 탑재했으며 고급 모델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선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기본 사양이며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지원합니다. 전체 차기 인터페이스가 매우 매끄럽습니다. 보여주기만 해도 질감이 고급스럽지만 혼다와 마찬가지로 현대도 터치식 제어를 선호합니다. 물리 버튼은 도요타보다 훨씬 적습니다. 간단한 조작과 촉감을 중시하는 구매자, 특히 연세 많은 운전자들에게는 RAV소의 물리 버튼이 더 유리합니다. 운전 중 화면을 내려다볼 필요가 없어 조작이 더 안전하고 편합니다. 이제 핵심입니다. 현대에는 도요타와 혼다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카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보증입니다. 현대는 이러한 하이브리드 모델에 10년 또는 10만 킬로미터 파워트레인 보증을 제공합니다. 이는 선전용 문구가 아니라 확실한 보장입니다. 장기 차량 유지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6만 7천 마일, 약 1,000km 이상 운전할 계획이라면 이 시점에 복잡한 동력 시스템 부품이 마모되기 시작하므로 이 보증으로 큰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가격 측면에서 투싼 하이브리드 블루 모델의 기본 가격은 약 3만 8천 달러, 한화 약 274만 원, 로세 브랜드 중 진입 장벽이 가장 낮습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약 4만 5천 달러, 한화 약 324만 원입니다. 이 차량은 사양, 첨단 기술, 3열 좌석 옵션, 초장기 보증, 주행 감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이 가격은 정말 경쟁력이 있고 가성비가 매우 뛰어납니다. 물론 단점도 뚜렷합니다. 터보차저 엔진은 기계적 복잡도를 높이며 이는 물리적 법칙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터보 하이브리드는 두 기술을 결합한 것으로 각 기술마다 유지보수 요구사항이 다릅니다. 터보차저는 정기적으로 깨끗한 오일을 교체해야 하며 터보 엔진의 오일 교체를 잊으면 부품 마모가 가속화됩니다. 게다가 터보차저 교체 비용은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를 사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대의 1.6T 터보 기술은 매우 성숙하여 낡은 기술이 아니며 다만 토요타 시스템보다 더 꼼꼼한 관리가 필요할 뿐입니다. JD 파워의 신뢰성 조사에서 현대의 점수는 항상 토요타보다 낮았습니다. 비록 최근 몇 년 사이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 10년 보증은 부분적으로 이 약점을 보완했습니다. 현대는 자신의 시스템이 더 많은 유지보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므로 보증으로 직접 안전망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매우 진정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 다른 점은 중고차 가격 유지율인데 이는 여전히 현대의 약점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큰 진전이 있었지만 미국의 대부분의 시장에서는 현대 하이브리드의 감가상각 속도는 여전히 토요타보다 빠릅니다. 8년이나 10년 타고 싶다면 보유 가치는 그리 중요하지 않죠. 하지만 3, 5년마다 차를 바꾸는 습관이 있다면 계산해보면 토요타가 거의 항상 이깁니다. 보유 가치 측면에서 토요타는 정말 안정적입니다. 또 하나 많은 사람이 강조하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죠. 배터리 교체 비용입니다. 토요타의 고전압 배터리는 8년 또는 10만 킬로미터 보증이 됩니다. 보증 기간이 지나서 교체하면 대략 3,000~4,000달러, 환산하면 약 26번 2,288위안입니다. 또한 RAV4 하이브리드가 20만 킬로미터 이상 주행해도 공장 출고 배터리가 정상 작동한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혼다의 리튬 이온 배터리 역시 8년 또는 10만 킬로미터 보증이 적용되며 교체 비용은 약 3,500달러, 즉 2.16만 3.6만 위안 정도입니다. 현대의 배터리는 10년 구동계 보증에 포함되지만 교체 비용은 비슷해도 장기 실제 사용 데이터는 아직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스템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씀드렸으니 도대체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4S점 쇼룸에 서서 펜을 들고 10년을 쓸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장기 신뢰성이 최우선이라면 한 대를 타고 10년에 20만 킬로미터까지도 문제를 최소화하며 걱정을 덜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 RAV소 하이브리드가 바로 이 클래스의 표준입니다. 행성 기어 시스템, 검증된 평판, 높은 중고 가격, 실제 연비를 고려한 물리식 버튼들, 이러한 요소들이 모여 이 등급에서 가장 안전하고 믿을 만한 장기 선택이 됩니다. 이 차는 평생 차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려는 분들에게 딱 맞습니다. 대부분 시내나 인구가 밀집된 외곽 지역에서 운행하시고 아침 출퇴근길처럼 자주 멈추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가장 매끄러운 주행을 원하신다면, 전기차처럼 부드러운 저속 주행감을 원하고 같은 가격대에서 가장 넓은 실내 공간을 원한다면 CR-V 하이브리드가 정말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해 두세요. 차를 받을 때 비상용 타이어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필요할 때 없음을 알게 되면 늦으니까요. 65,000km 약 4만 마일쯤 되면 연료 분사기 세정 보수를 계획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 모델의 장기 신뢰성 데이터는 아직 쌓이는 중이라 토요타만큼 완성도가 높지 않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만약 운전감이 중요하다면 CVT의 둔함과 윙윙거리는 소리가 싫고 진짜 기어가 변하며 엑셀 밟으면 바로 반응하고 저속 토크가 충분한 차를 원하신다면 또한 토요타나 혼다조차 따라할 수 없는 품질 보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신 하이브리드와 성다 하이브리드는 현재 자동차 매체들의 평가보다 훨씬 더 중시될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는 댓글란의 특정 집단인 연장자 운전자들이 저에게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50년 이상 운전해 오셨고 마음 편하게 예상치 못한 문제 없이 단순히 잘 작동하는 차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모델이 가장 배우기 쉽고 일상 주행에 가장 적합한가요? 제 모든 리뷰, 분석한 모든 운전자 데이터, 그리고 팬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답은 분명합니다. RAV4 하이브리드입니다. 물리 노브 방식은 직관적이고 메뉴 깊숙이 숨겨진 복잡한 기능이 없습니다. 동력 시스템은 여러 차례 검증되었습니다. 10만 킬로미터 이하로 주행한다면 기본적으로 갑작스러운 고액 수리비가 발생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구매자에게 이 점은 더 좋은 디스플레이나 더 높은 출력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모든 구매자에게 절대적으로 옳은 선택지를 추천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자신의 필요를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뢰성, 연비, 유지비용, 공간, 기술, 중고차 가치 등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 충분히 다루지 않은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 초기 데이터는 제가 방금 제시한 결론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극한의 추운 날씨에서 어떻게 작동할까요? 투신 하이브리드의 배터리 성능 저하, 성다 하이브리드의 고지대에서의 터보 성능, CRV의 냉각 시스템이 사막의 고온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RAV4 배터리팩의 장거리 열관리, 이 모든 것을 비교 테스트했는데 발견한 결과는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댓글란에 알려주세요. 평소 어떤 기후 환경에서 운전하시나요? 눈과 비, 얼음, 사막의 고온, 고지대, 아니면 해안가의 습한 기후? 이 세 가지 시스템 중 어떤 것이 가장 내구성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여러분 같은 실제 운전자들의 실제 환경에서의 주행 데이터가 제가 본 어떤 실험실 테스트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이미 해당 차량 중 하나를 소유하고 10만 킬로미터 이상 주행하셨다면 반드시 댓글란에 경험담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은 여러분의 생생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제작하겠습니다. 댓글란에서 뵙겠습니다.